네, 윗선 지시, 과연 누가 지시를 했는가? 박경정이 꾸민 얘기인가? 엇갈린 내용입니다. 자, 정윤혜 씨 주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혜 씨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경정에게 전화로 따졌다. 위에서 지시한 대로 타이핑만 했다고 하더라. 더 큰 문제는 조작된 문건을 공식 문서화했다. 직감적으로 이건 누가 나를 음해하려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홍천 전 비서관은 박경정이 장문을 했다. 그걸 거짓말해서 이득을 볼 게 아무도 없는데 왜 장문을 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조홍천 전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첩보 보고서를 박경정에게 지시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비서실장인지 아니면 당시 민정수석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김기춘 실장에 대한 사퇴설이 돌고 있으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봐라 라고 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인지 민정수석인지 하여튼 윗선에서 이 첩보를 수집을 하라고 지시가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그 정보의 그 순환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저런 경우 저 박경정이 스스로 그야말로 아무런 지시 없이 그야말로 셀프 리포트를 하진 않죠. 근데 초기에는 마치 박경정이 셀프 리포트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기획하는 사회 말해서 정보 요구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고위직에 있는 분이죠. 그 분이 사실은 지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절차가 소위 말해서 첩보를 이제 수집하는 거죠. 여기 수집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어떤 정보 IO, 정보맨들을 통해서 모은 것을 다시 이제 수집을 하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소위 말해서 정보를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포는 누구한테 하느냐? 정보를 처음에 요구한 그 측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정보가 이게 순환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다만 이것이 정보 실패가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올렸다라든가 또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발각이 돼서 사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채택을 안 하는 것이죠. 즉 직접 차상급자일 수도 있고 차상급자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제3자가 그 내용을 봤더니 아 이것은 나에게 대한 음해와 불리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정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의 순환 과정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는 정보 실패로 끝난 이유 같은 셈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기사가 났을 때 이해가 안 된 게 저간의 그 찌라시를 어떻게 명색이 그 비서실장에게 구두가 됐든 문건이 됐든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홍천 전 비서관의 얘기에 따르면 실장이든 민정수석이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대한 이행 상황을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퍼즐이 좀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윤혜 씨가 하는 얘기 중에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자꾸 이 문건이 왜 작성이 됐고 이런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를 누가 했냐를 문제 삼거든요. 근데 청와대 안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조홍천 비서관도 감시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청와대 안에 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실 이런 데는 다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우리 경찰 수사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은 단서에서 시작하거든요. 작은 단서에서 그 정보를 일단 파악한 다음에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또 이 보고를 올리면 그걸 보고 아 이제 이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건이다 아니다 해서 2차 조사가 들어가고 또 2차 보고서가 올라오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데 왜 이 비서실에서 이런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교체될 것이다라는 설이 돌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 진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박경정이 작성한 문건은 말 그대로 1차 수준의 가장 기본적인 보고서를 쓴 거예요. 다만 추가 조사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이후에 좀 더 보완되고 좀 더 정교한 보고서를 만들 일이 없었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자꾸 이 문건에 만든 거를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정윤혜 씨가 정말 야인이고 민간인이면 이 문건이 왜 만들어졌고 이 문건 만들려고 지시한 게 누구냐를 따지는 거는 저는 좀 월권적인 행위라고 그리고 보거든요. 또 여기서 재미난 그 조홍천 비서관의 증언이 있는데 지금 박경정한테 마치 지금 보면은 뭐 타이핑을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정윤혜 씨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조홍천 비서관은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냐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 조사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박경정이 가장 신빙성 있고 자세한 그런 그 보고를 갖고 왔더라. 그래서 그것을 작성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위에다 보고를 드렸다 하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윗사람이 누구한테 은밀하게 뭐 특별한 그런
비밀이란 그런 사안을 맡기는 경우는 정말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고 네. 대부분 이렇게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특정한 첩보가 왔을 때 그거를 조사시키는 것은 보통 직원들한테 같이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중에서 팀을 만들어서 하건 혼자서 개별적으로 하든 가장 신빙성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어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봐서 네. 실제로 이걸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윤혜 씨가 최근에 그러니까 29일과 30일에 박경정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다는 거거든요. 이 네, 내용은. 맞아요. 근데 박경정이 어제 출근을 했어요. 5일간은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12월 1일 날 출근을 했기 때문에 29일과 30일에는 박경정은 집에 있거나 두문분출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윤혜 씨가 경찰서나 사무실에 전화해서 통화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박경정의 개인 전화로 전화를 맞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2007년부터 그렇죠. 지금 8년째 철저히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야인의 의미는 완전 난 민간인과 다름없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도 보면은 청와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슈에 오른 박경정이라는 사람, 청와대 비서관 출신, 행정관 출신이었던 이 사람의 개인 전화번호를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나요? 그 정도로 따질까요? 오픈돼 있습니까? 그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기사 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과연 야인 생활하는 분이 어떻게 이 박경정의 전화번호를 알까? 예? 근데 야인 생활 안 하는 것도 증거 중 하나가 기자들이 알려달라고 해도 전화번호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아니 그 뭡니까 저 독도에 방문했을 때, 그렇죠. 독도에 방문했을 네. 때 이제 배를 타고 뭐 등등 했을 때,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기 때문에 네. 그 개인 신상 정보를 철저히 이제 제출하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도 지금 그 정윤혜 가명으로 씨는 했었죠. 네, 가명을 하거나 뭐 안 하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역발성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자체가 계속 뭐 있었다라고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현직 공직기관 비서관 전화도 알아가지고 전화했는데 물러나 박경정 전화번호 알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정윤혜 씨 말 중에 이제 박경정이 본인이 저는 장문한 거니까 난 책임 없어요 그랬다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 나온 다음에 박경정이 여러 이제 언론들과 조금씩 조각조각 얘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박경정의 장문을 한 거라면 그게 박경정으로서는 본인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예요. 그렇죠. 나는 정말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시켜서 이렇게 한 것뿐이고 다 주제를 정해줘서 불러준다 받아 썼을 뿐입니다. 이건데 만약에 그거라면 사실 제일 처음부터 그 얘기부터 하고 나는 게 맞죠. 박경정 입장에서는. 유출도 내가 안 했고 나는 그거를 정말 장문만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게 맞을 텐데 박정현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방법 말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정윤혜 씨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만 박경정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받았었을 뿐이다라는 건데 그게 저는 신빙성이 있는 제가 말인데 이제 기자로서의 감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마 정윤혜 씨가 그러니까 박경정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윗선이 지시를 해서 첩보를 수집해서 보고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정윤혜 씨가 이제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좀 짜깁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박경정의 말 중에서 난 공무원입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사실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은 물론 이 수직적인 그런 그 체계 안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그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공공을 위해서 자기가 부여되어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공무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직기강 비서실에 속해 있는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서 무리를 빚을 수 있는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특수관계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좌천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제는 내가 문서를 갖다 유출했다는 그런 누명까지 쓰란 말이냐 하는 그런 호소로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다시 말해서 사실 이 문건에 대한 내용에서 핵심 사항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정말 국정농단이 있느냐 아니냐를 갖다가 봐야 되는 것인데 문서 유출이 국기문란이라고 몰아가는 건 사실은 프레임을 갖다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경정이 많은 것을 분명히 이제 알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분명한 거죠. 그 언급 등을 보면 내외부 세력을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언급도 했고 말이죠. 또 그 소스가 잡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서운한 게 있지만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다. 이 얘기가 결국은 본인은 그야말로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 일정한 일을 했다. 그렇죠. 하지만 왜 이렇게 나를 서포트나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이렇게 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하지만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일단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박경정도 있고 조응천 전 비서관, 그 다음에 홍경식 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 이 3인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3명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까지는 이제 인터뷰가 됐고, 홍 전 수석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전 수석까지가 얘기를 하면 대략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국기밀란, 문건 유출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청와대 입장을 100분 이해를 한다면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자,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검찰 수사에 맡기도록 하죠.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알아봤자 뭐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다음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볼 텐데, 그러면 과연 청와대에서 부인한 그림자 실세라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영향력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정윤회 씨의 주장입니다. 그림자 실체 해설, 실체는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윤회 씨 주장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자, 야당 지도자 박근혜 의원을 정권이 얼마나 주시를 했겠는가? 나는 내 자신을 단속했다. 10년 동안 자신과 둘러싼 잡음이 없었다. 잡음이 있었다면 깐깐한 박근혜 의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 자신을 썼겠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그림자 실세가 전혀 아니란 얘기고요. 조응천 전 비서관 얘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4월 15일 홍경식 민정수석이 불러서 가보니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며 그만두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정윤회 씨에게 온 전화를 거부하고 문자에 답을 안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인터뷰 자체의 뉘앙스는 정윤회 씨가 와서 연락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성이 아니지 않냐, 본인 추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제 디테일해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조금 조작이나 왜곡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날짜까지 더 기억을 그렇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와대 경찰들도 파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 검증을 해서 부적격, 그러니까 뭐 부정, 뭐 이런 했더니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책임질 수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제2부속 비서관이 경찰 인사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 역할도 됩니까? 원래는 안 되죠. 위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영부인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박 대통령은 그 영부인이 안 계시고 독신이기 때문에 원래는 청와대 처음에 직접 개편할 때 제2부속실을 없앤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살린 이유는 안봉근 그 비서관이 원래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하고 정치권에 계실 때부터도 수행비서로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수행 역할을 맡기겠다. 네. 그래서 제2부속실을 놔둔 거고, 그럼 원래 대통령 수행하는 제1부속실은 이내 정우성 그 비서관 네. 실장은 원래 하던 대로 정책 메시지를 담당하는 거를 직제를 짰는데 네. 그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무슨 일들 했냐면 민원들, 그러니까 대통령 수행하려면 여러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 민원을 수집해서 해결하는 역할까지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하면 경찰 인사에 어떤 제2부속실에 관여할 권한은 없죠. 근데 다만 그동안 흘러나왔던 얘기들이 검찰, 경찰, 국정원 같은 이 공안기관 쪽 인사는 제2부속실에서 많이 관여한다는 얘기가 암암리에 흘러져 나왔었고, 그걸 이번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맞춰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여부는 아직 뭐 일반적인 주장이니까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제2부속실 비서관은 경찰, 뭐 인사 관련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거나 전화할 수는 없는 없죠. 거죠. 그렇죠. 뭐 가장 공식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청와대와 그 경찰청의 어떤 연결 그 통로가 청와대 파견 나가 있는 그 치안 비서관이란 말이죠. 그렇죠. 모든 어떤 의사소통, 뭐 정보에 관한 거, 뭐 경찰에 관한 거는 사실은 치안 비서관이 사실은 그 연결 토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본다면 제2총무 비서관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또 권한 자체를 이렇게 넘어서는 뭐 그런 모습도 있을 수 혹시 있기 만약에 때문에, 이거를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수사를 한다고 치면 안봉근 비서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했을 때 본인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인정을 하더라도 그냥 관심 있어거나 궁금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면 입증하기는 좀 어렵죠. 입증할 수가 없죠, 사실상. 이거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 정윤회 씨가 국정 실세다. 뭐 인사에 개입했다. 그거 문건으로 했겠어요? 예. 전화 녹음했겠어요? 이메일에 밝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검찰 손에 넘겨가지고 검찰로부터 수사해가지고 이 문건 내용이 진위 여부를 파악해라는 그 자체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는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걸 법이 들어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청와대 3인방부터 이제 저는 좀 방송을 정리하라는 줄 알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이 실제로 네. 지금 이런 부분을 사실을 갖다 밝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엄격한 법 체계 안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공직인들을 갖다 조사할 수 있는 특별한 수사처 같은 게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막강한 권한들을 갖다 행사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없고 뭐 능력들이 없다는 거죠. 야당에서는 특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3년 차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털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방법에는 막말로 정말 그 실세를 갖다 실세로 만들어 주시든지 비서실장을 시키든 총리를 시키든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정말 그 완벽하게 끊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십상시로 언급된 분들하고 관계를 정리하시든지 그게 나라를 위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결국 이제 뭐 인적 청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검찰 수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뭐 비서관 지위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자기가 사표를 내고 그야말로 이제 그 보통 사람으로서 수사를 받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어떻게 구체적인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근데 그 해당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모셨고 그 막상 대통령이 돼서 국정 철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욕심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 생각이 아니고 혹시 그분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청와대 내부에 대통령을 제외한 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 사이의 권력 다툼 내지는 암투가 아예 없다, 전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과거 역대 정부에 다 있어 왔어요. 대통령이 한 번 되면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의 주요 요직 사실상 수천 자리에 사람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본인이 이때까지 알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로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통령 혼자 자신의 인맥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도 추천을 받고 해서 그 측근을 믿고 그런 인사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추천권 자체가 바로 권력이 되는 건데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이 한두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류가 있고 또 이 부류 중에서도 서로 코드를 같이 하는 계파라고 할 수 있는 파가 또 따로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검찰의 수사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애초에 이런 권력 다툼 자체는 없다. 만만해도 없고 뭐 문고리 3인방도 없고 다 그냥 일반 평범한 공무원에 불과하다. 이걸 전제하고는 이 수사는 될 수가 없는 수사인 근데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검찰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또 검찰 스스로의 또 판단들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문건 유출에 대해서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문건이 유출된 적이 있죠. 바로 그 대선 전국을 갖다가 뜨겁게 달구었던 그 NLL 대화록 유출입니다. 그때 당시에 과연 어떻게 그 대처를 했고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것에 준하는 그런 수사를 했다간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뻔히 정치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스스로가 이중자 때 놀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한테 무슨 시한폭탄이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자, 정리를 하자면 검찰이 뭐 투트랙을 한다라고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특수부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일보가 보도를 통해서 그 10명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도 검찰이 기소를 하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검찰 수사로 혹시나 그 공직 뭐 문란이 됐든 아니면은 내부 알력이 됐든 이거를 밝혀낼 수 있을지를 기대를 하신다면 우리 네 분의 패널의 공통된 의견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 없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